조국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조국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사모펀드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뒤에서 익명으로 사실상의 자기 장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2019년 당시에 조국 사태 있을 때 제가 욕 엄청 먹었거든요. 웅동학원 관련해서 제가 웅동중학교 갔다 왔습니다. 당시 진해까지 갔다 왔어요. 등기부등 다 떼보고 거기 있는 부동산 제가 대여섯 개 다 갔다 오고 그렇게 해서 기사를 썼어요. 기사를 써서 들어가서 질문을 했는데 그날 그 트래시 리포트라고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만드는 쓰레기 기자. 제가 원래 그 1, 2위가 조중동이에요. 그날 당일에 제가 1위로 올랐습니다. 그 질문했다고.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지금 웅동학원 재산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핵심 쟁점이 그 사회에 기부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행 사립학교법상 원래 처분을 하셔도 이득이 나도 국고에 기속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이거는 이득이 나면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먼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재 정관상 웅동학원은 교육용 기본재산, 수익용 기본재산 이렇게 나눠 있는데 팔 수 있는 재산, 즉 수익용 재산이에요 이게. 그러면 현재 웅동학원 재산은 시세로 봤을 때 수익용 재산 200억 그리고 팔 수 없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80억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게 280억인데 이게 전제가 있어요. 학교 부지를 살 때는 그 웅동학원 뒷산이 28-1이거든요. 임야가 현재가는 47억이에요. 근데 이거를 통으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임야는 길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를 같이 팔지 않으면 이거는 팔리지 않는 땅이라고 다수의 부동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봤을 때 후보자의 논리를 보면 이건 학교를 폐교해야 이 빚을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폐교해야 처분할 수 있는데 폐교를 전제로 채무를 지금 변제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수익용 재산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맥시멈 이제 200억을 잡으셨는데 그건 학교하고 합쳤을 때가 200억이란 말이지 임야만 하면 130억 정도가 되거든요. 130억 가지고는 현재 이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 기부를 어떻게 변제하고 어떻게 하실 건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저보다 웅동학원을 해서 아마 10배, 100배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친께서 웅동학원을 인수했습니다만 그 운영이나 관리에 거의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실제 재산 관계를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 아마 기자님보다 더 모를 수 있는데요. 후보자님 죄송한데 딱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기자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후보자님이 이 학교를 사회 공익재단에 기부하겠다 이 의지는 저희가 100번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의지가 현실로 이어질 것인지 안 이어질 것인지 문제는 이제 채권의 변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즉슨 지금 후보자님 말씀이 맞아도 지금 학교 부지 안 팔겠다고 선언하셨으니까 이제는 수익용 재산만 따져보면 되는 건데 만약에 수익용 재산이 다 팔았어도 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사실상 기부가 안 되거든요. 만약에 10억이든 20억이든 채무가 남았을 때 후보자님 개인 재산으로 변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재산 관계 문제는 제가 사실은 이번 한 2, 3주 사이에 이게 각각 대략 얼마다는 얘기를 알고 있어가지고 실제 어느 가격이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도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은 조범동 씨 오촌 조카,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WFM이라는 그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처럼 만들어서 이걸 우회 상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이걸 마치 있는 것처럼 응급제 이런 거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서 상장시키면 돈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먹고 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금융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빌드업이구나. 그냥 그 곳곳에 그런 흔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범동 씨는 2021년 6월에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면 징역 4년 나옵니다. 네, 유죄가 나와요. 유죄가 나오고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누구냐면 정경심 여사예요. 이 나중에 조국 사모펀드가 정경심 씨가 계속 조범동 씨 오촌 조카, 그러니까 남편의 오촌 조카죠. 이 사람하고 연락을 취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돈도 맡기고 사모펀드 굴리게 계좌도 이렇게 돈도 싸주고 그렇게 하는 흔적이 법원에서 수사기록 나옵니다. 나오는데 정경심 씨가 나중에 수사가 들어오니까 그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전화를 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페북에서 아니 오촌 조카까지 어떻게 조국 씨입니까? 그렇지. 오촌 조카 혼자 한 거를 왜 이게 연좌제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연좌제가 아니라니까요. 사건을 보세요. 조국 대표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 찬스라고 말해요. 조선일보 인터뷰할 때 부모 찬스를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부모 찬스는 있는 걸 활용하는 걸 부모 찬스라고 그래요.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번도 안 했는데
했다고 만약에 지어냈어. 가라로. 예. 이 몇 월 며칠부터 인턴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렇게 해서 썼다 쳐봐요. 이거는 조작이죠. 그렇죠, 조작. 사문서 위주. 이거는 찬스가 아니에요. 찬스는 끈이 있을 때 찬스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조국 대표가 입시 비리도 반성문 써봐라 하면 저희가 제대로 써드릴게요. 한결로 갖고 와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묘를 하자는 취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건드리시고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도 선거를 앞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계속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힘들고 그리고 반론하는 차원에서 얘기 안 하면 그게 진실인 양 묻히고 넘어갈까 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김용남 의원도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건드리지 않으면 반론은 없고 네거티브 안 한다. 근데 자꾸 건드렸던 것 같고요. 네. 지금도 ING 중인 것 같고 안타깝습니다. 권력형 비리였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격을 할 것이다. 선거 때문이 아니라 네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허위 사실을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낸다면 저는 반격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요. 이 어느 한편의 말만 듣고 그게 진실이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처럼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또 저 언론으로서 중간자 입장에서 취재를 한 CBS 이정주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지금 조국 후보는 그 과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참 참담한 마음으로 이 영상 바라봤습니다. 목요일에는 오창익 인권예대 사무국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아니 너무 알찬 영상이었습니다. 그 CBS가 원래 보도에 강점이 많은데 약간 부족한 면도 있고 답답하기도 하다 했는데 저 이정규 기자, 저분이 그냥 CBS를 먹여 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네요. 아니 왜냐면 기자 절해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기자는 파고들고. 예. 그야말로 정의에 입각해서 진실에 입각해서 맞습니다. 가야 되는데 요즘 우리가 그런 기자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가면은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 막론하고 사실 그냥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스펙에 비슷비슷한 성향에 예? 뭐 이런 기자들만 있었는데 저분은 독특하네요. 저분 이름 오래 기억해야 되겠는데 이정주 기자. 네. 예. 진짜 한번 모시려고 그랬는데 그 회사에 속한 몸이다 보니까 네네. 모시기는 좀 쉽지 않은 형국입니다만은. 네. 아니 조국 후보의 그 과거사에 대해서도 아마 눈여겨 보셨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죠. 네. 잘못한 게 많고요. 예. 다만 네. 그 잘못에 비례해서 해서? 책임을 추궁받아야 되는데 너무 윤석열이라는 악당 같은 네. 존재가 네. 검찰총장으로서 자리를 악용해서 그야말로 멸문지화를 시켜버리겠다 해서 맞아요. 예. 과도한 추궁을 당했죠. 네. 그래서 조국 사태는 네. 조국이라는 진보적 지식인이 네. 엉터리로 살았던 삶, 그 삶이 밝혀지면서 네. 아니, 도대체 말하는 것하고 실제는 왜 이렇게 다른가, 네. 왜 공정하지 않는가, 네. 내로남불인가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뭐 조국이 잘못했다 치더라도 저렇게까지 정말 사람을 죽이자고 덤벼들어야 되느냐, 네. 일가를 다 뒤져야 되느냐, 네. 이건 또 검찰의 문제다. 이게 동시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매일처럼 하나씩 확인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 윤석열 검찰이 특별히 더 얼마나 악독했는지 악귀 네. 같은 존재였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다 해서 예. 조국 대표가 과거에 정말 부적절한 일을 했던 것들 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에 대한 반성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저 사립학교 문제 가지고도 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웅동학원, 그 자기 아버지가 설립하신 그 웅동학원, 네. 인수하신 웅동학원 뭐 사회에 내놓겠다고 했는데 여태 뭐 아니 그러니까 이행되지 그동안 않고 있고요. 내놓겠다고 얘기했던 조국이라는 사람과 네. 나는 우리 아버지부터 사실 그 학교에 관여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기자가 나보다 10배, 100배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냥 취재를 했던 CBS 기자보다도 100분의 1밖에 모르는 사람이 네. 어떻게
그 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얘기했는지 네. 그냥 급하면 하는 얘기인가? 이 양반은 뭐지? 라는 네. 의문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